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 반민주, 그리고 무능과 오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 본색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민주투사 정권에서 일어나는 반민주 본색입니다. 국익은 없고 북한만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독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 본색,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으로 반인권 정부로 망신과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서 남한 22살, 23살의 두 청년에게 북한과 내통을 한 후에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도 물렸고 심지어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에서 13일 날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우리 TV 논평에서도 278탄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하고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에 대한 정면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4일 날 두 사람이 송환된 다음에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고문과 또 그 밖에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또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 그런데 그 지위를 다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함께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도 14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을 맡을 예정인데 정작 인권유린 가해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쏟아질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올해도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또 북한 눈치 보느라고 빠진 겁니다. 하기야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미국 원비어의 부모조차 만나기를 거부한 청와대니까 인권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권 변호사란 말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반인권 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위 민주투사 정권에서 반민주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이 민주투사들이 모여있는 진짜 민주적 정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완전한 대국민 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 본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수사, 그리고 앞으로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막아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 법무부를 통해서 하나둘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수사 사전보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같은 걸 할 때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민주적 폭거죠. 안 그래도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는 대놓고 수사까지 장악하겠다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검찰의 칼날이 정권을 향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예 정권의 허락을 받고 수사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부의 지침이 당장 검찰청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것도 전화도 안 되고 오직 서면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검찰청법을 보완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정권이 검찰 수사를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의 안이 시행된다 그러면 앞으로 조국과 같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검찰이 완전한 정권의 충견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또 공수처법을 만든다 그러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검찰도 독재 정권 같은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원내대변인도 14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사전 보고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검찰 개혁적 발상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요,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만 추종하는 그런 무지와 독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그런 말이 했죠.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될 문제이고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제정세에 얼마나 무지하면 저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것이 외교 수준이고요. 실상입니다. 어찌 정의용만 그러겠습니까?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반일 프레임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을 사실상 주적 개념으로 대해야 되고요. 그런 적국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더불어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 얻으면 되니까 구태여 적국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는 파기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졸지에 자유민주 진영에서 소외되는 외톨이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미동맹 악화를 넘어서 반미로 가도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있는데 왜 우리 영토의 방위를 미국한테 의지하느냐 이런 주장이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가를 방위하자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본색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대통령 임기 내 하한수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단 5년짜리 임기의 정권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전환시대의 논리로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보들아,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곧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신뢰성, 그리고 커미트먼트, 약속, 헌신 이런 거죠. 커미트먼트가 무너지는 거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쑥대밭이 되는 거다. 한미동맹은 단순하게 군사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맹이라.
이 바보들아, 제발 귀 좀 열고 들어. 여러분, 이 경고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안보에 무지한 자들이, 동맹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지와 오만과 독선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삼류국가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국민들 눈을 가리면서 왜곡과 선동을 하는 거짓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본색은 하도 많아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미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장률 1%대는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지금 나라 국간을 통틀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1%대로 추락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세금을 공중에서 살포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났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국가 채무 비율 40% 근거가 뭐냐? 그러면서 기획재정부한테 그거 무시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한 무지한 지시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 1,000조 원을 앞당기는 울트라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률 1%대 추락을 막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세금을 아껴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권은 없을 겁니다. 기업들의 성장으로 경제를 돌려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을 적폐로 보는 좌파 경제 시각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경제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왜곡과 변칙 그리고 꼼수로 경제 위기를 국민들한테 숨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거짓말이 영원히 숨겨지겠습니까? 꼼수는 금방 드러나고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법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권에 아무 생각도 없는 정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 반민주, 무능과 오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엔을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 본색으로 완전히 망신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민주투사 정권이라 그러면서 반민주 본색도 드러납니다. 한심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